오늘 저기 앞에 계신 분들요, 저 뒤에 한번 쫙 돌아보시겠어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열기가 너무 뜨겁고요. 저는 오늘 사장님들 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의를 할 때마다 사실 떨려요. 네, 떨리는데 오늘은 떨리는 마음보다 이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IMM이 되고 싶고 얼마나 내 파트너를 IMM을 창출하고 싶으시면 지방에서 오시고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비 온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자리부터 빼곡하게 채우는 사장님들 보시면서 내가 진짜 이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협조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눈을요, 세모나게 뜨지 마시고요. 눈을 하트같이 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약간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호전반응 재미없어요. 지루하고요,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을 거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졸리긴 할 텐데 그래도 잘 들어보시고요. 사실 PM 제품은 우리 정수연 사장님께서 전 제품을 다 해주셨지만요, 아직 제품 강의 미완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PM 제품은요, 호전 반응이 들어가야지 100%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전 강의로 내가 제품 강의를 완벽하게 다 듣는다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M은 좀 전에 이제 제품 강의 들으셨는데 어떤가요? 좀 차별성이 느껴지셨나요? 차별성? 네. 어떤 게 좀 차별성이었죠? 맞습니다. 네,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그리고 내 몸, 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쓰여지는 이 생체 이용률, 이게 바로 이제 극대화시킨 게 NTC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몸은 아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해야지 건강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건강하다라는 거는 뭐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너무 똑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쪽에서 100쪽의 세포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영양소를, 여러분 어디까지요? 세포. 그렇죠. 세포까지. 자, 종착역은 세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일 종착역은 세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까지 전달 안 되는 그런 영양제는 사실 먹으나 마나 제값을 다 못하는 거고요. 일부만 제가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성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분이 아무리 좋은 거, 인삼이 들어있고 홍삼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그렇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분이 흡수되고, 자, 우리 흡수될 때 PM의 독일 PM은요, 위산의 도움 없이 내가 위가 안 좋은 사람도요, 어때요? 미네랄이 흡수가 되죠. 위산의 도움 없이, 원래 미네랄은 위산이 강산이 나와야지 위에서 흡수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PM 같은 경우는 위산의 도움 없이,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는 담즙의 도움 없이 간이 혹시 손상됐더라도 98% 이상을 소장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사의 알약 캡슐 똑같은 거네요. 태블릿보다 5배에서 10배 흡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여러분 정확하게 세포에 들어가서 얘가 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체 이용률입니다. 영양 성분이 흡수가 되는데 세포가 이거 써먹지를 않아요. 혈류에 둥둥 떠다녀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포 안에 들어와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술이 바로 NTC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PM은 콜라겐, 항산화, 관절에 좋은 거, 어린이용인데 타사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PM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영양소 전달기는 바로 NTC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NTC에는요, 물로 저희가 섭취를 하죠. 그쵸?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통해서
공급해요. 그리고 영양 성분들을 공급하죠. 이렇게 되면요, 이 세포를 활성화되는 3대 영양소, 3대 필수 조건, 물, 영양소,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자는 세포가 없게, 휴면 세포가 없게 세포 자체를 활성화시켜요. 이러니까요, 세포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네, 이겁니다. 바로 PM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영양소 전달 개념이고요. 아까 제품 시간에 이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이 반응 자체가 처음에 내가 PM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NTC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현상들을, 이런 반응들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이 제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상하다. 왜 안 맞아? 다 똑같이 세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쵸? 그리고 나 이 제품 이거 부작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작용이면 포브스 잡지에서 집중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이 부작용이 있는 제품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생각해서, 그쵸? 그래서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야지 된다는 거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힘이 나야 되고 건강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몸살이 날 수도 있고 두통이 날 수 있는데, 그리고 아픈데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야지 내가 계속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도움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원인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에 영양이 공급이 되고 독소가 제거가 되죠. 저희 제품들은 다 사실은 영양 제품과 동시에 해독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신 파워 칵테일 있죠? 파워 칵테일도 저희가 비타민 A, C, E, 셀레늄에다가 이게 항산화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들, 그래서 영양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항산화 영양소는요, 내 몸에서 나오는 이 내독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도 해독 제품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저희 PM의 모든 제품에는 항산화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영양과 동시에 그래서 해독을 준다, 독소를 같이 제거가 되고요. 세포 속으로 정확하게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포 자체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포 안에, 여러분 상상하세요, 머릿속으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열 공장이 있어요. 공장을 막 돌리면요,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소화를 시키고 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세포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열공장이 막 움직이니까 대사가, 혈액순환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되면 열이 나오는 거예요. 열이 생산되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PM 제품 먹고 체온 1도가 상승하고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리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그리고 체온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요. 재밌으세요? 네, 그쵸? 네. 체온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독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독소 처리 시스템을 풀 가동시킵니다. 독소 처리 시스템, 해독 시스템을 풀 가동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온몸의 청소를 시작해요. 청소를, 딥 클렌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불편한 증상, 마치 질병과 유사한 증상, 이게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세포가 재생될 때 나오는 반응, 세포 재생 반응, 회복될 때 나오는 반응, 세포 회복 반응, 체온이 올라갈 때 나오는 체온 상승 반응, 이렇게 정의를 저희가 내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몸은 스스로 내 몸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요,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있는 정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스스로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몸은요 회복된 몸을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항상성에 의해서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일정하게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걸 계속 보존하고 싶어합니다. 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네, 생명 에너지, 면역 시스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포가 회복되는데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냥 다구자비로 그냥 이렇게 회복되거나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단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허니문 기간. 허니문 이름만 들어도 달달하죠? 네. 이제 영양이 들어가니까 우리 세포가 춤추는 거예요. 허니문 달콤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때는 좋은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 아, 영양제가 우리 주인이 세포에다가 나한테 밥을 줬네, 세포에 영양소를 넣어줬네 라고 좋아하면서 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아하는 에너지가 막 생성되고 너무 좋아. 이 제품, 난 이런 제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이거 죽을 때까지 먹을 거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포가 이제 열이 나오면 아까 저희가 뭐를 한다고 했죠? 청소, 그쵸? 해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간이 들어가요.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세포가 계속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원래 내 세포가 갖고 있는 기능을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 청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가 들어가면 한 번도 내가 내 몸에 청소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없으니까 몸살이 나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해독 기간 때 피로감 그리고 몸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저희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집을요, 원래 이렇게 뼈대가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리모델링 하는데 처음에 이제 방바닥부터 쓸겠죠. 바닥부터 쓸다가 어떻게 해요? 벽지 뜯고, 그쵸? 곰팡이 나오죠. 곰팡이 제거해야겠죠. 하수구 들어내고 막 악취 날 거 아니에요. 냄새 이런 거 청소하고 그 다음에 구석에 있는 다 어때요? 이 물질들, 쓰레기들 다 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로 통증 기간, 우리 몸에서도 통증 기간이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이제는 정말 깊숙한 곳까지 청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딥 클렌징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내면에 숨겨져 있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깊숙하게 치유가 들어가요. 이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손상된 세포, 그동안 내가 어디 부상을 입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까지 그냥 회복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디 수술을 했어요. 그런 경우. 그쵸? 그런 경우에 깊숙이 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때 칼 없는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칼 대지 않고 내 몸속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이때 많이 아프게 돼요. 종양세포, 염증세포도 다 껄거져서 나와서 다시 재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청소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몸 계속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보강이 돼요. 다 치유하는데 이럴 때 다 써버리니까 번아웃이 오네요. 이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도. 그래서 번아웃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 고갈되고 막 바닥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몸에서 지금 번아웃이 왔다라고 신호 주고 있잖아요. 신호에 몸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깊숙하게 치유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회복이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사람들이 PM 제품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 PM 제품 내가 믿고 먹던 제품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시기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이런 기간과 단계를 알게 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간이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요, PM 제품을 처음 먹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는 재생 기간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반응을 한번 겪어본 분들은 완벽하게 PM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다른 제품 못 드시게 되는 거예요. 사업적 아이템으로 온 과학과 그리고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흡수율에 따라서 5배에서 10배, 호전도 첫날부터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빠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업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호전만 잘 관리된다라고 하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인체는 그래서 생명에너지, 자연치료 변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콘스탄틴 헤링이라는 분이 독일 분이세요. 이제 동종업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런 세포 회복 반응의 5단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헤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치유는 자, 내부에서 외부로, 내부에는 뭐가 있죠? 장기가 있잖아요. 그쵸? 오장육부 되게 중요하고 우리 생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내부에서 외부로, 그리고 머리에서 손발로. 머리는요, 뇌가 있잖아요. 뇌. 아까 뇌하수체가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우리 몸의 뇌는 사실 관제탑이에요. 우리 피에 영양분의 30%를 다 쓰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긴급한 거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 끝으로. 자, 그래서 중요 기관에서 덜 중요한 기관으로 가장 오래된 증상이 거꾸로 피부로 나타나면서 끝난다. 즉 치유는 증상이 일어난 순서의 역수, 그러니까 최근 거가 가장 먼저 일어나겠죠. 최근에 내가 아팠던 부분이 먼저, 안 좋았던 부분이 나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오래 알았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회복될 때 반드시 질병이 진행된 과정을 역행한다라는 거죠. 자, 4일 안에 내가 뭔가 신체에 질환이 생겼을 때 급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좀 만성적으로 아픈 거, 이거 이제 만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대사질환들, 암, 뇌, 심 이런 것들이 다 만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질병이 회복될 때는요, 질병이 진행된 과정을 역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성에서 급성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네, 좋아지는데, 자, 급성은 발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많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신호를 딱 주니까 몸이 아프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자, 아급성 만성으로 가면서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신경세포도 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아픔을 덜 느껴요. 만성으로 갈수록.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좋아질 때는 처음엔 안 아프다가 급성으로 갈수록 아프게 막 느껴진다는 거죠. 점점 진행될수록. 그리고 이제 좋아질 때는 나빴던 사람이 계속 나빠지지가 않고 좋아진다고 해서 계속 좋아지지가 않아요. 직선형이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자연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 부위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이걸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또 재생이 될 때는 또 이렇게 나빠질 수 있어요. 이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작용과의 차이예요. 호전 반응이 회복되죠. 근데 부작용은요, 점차 나빠져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불편한 증상이 내가 안 좋은 부위에 있던 그 환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게 호전 반응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서서히 없어지니까 갑자기 없어져. 어제까지 죽도록 아팠는데 오늘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나 멀쩡해. 이게 바로 호전 반응입니다. 그리고요, 부작용은 환부와 관계없는 곳으로 확산이 되죠.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부작용인데, 이제 드시다가 보면 부작용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요 표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포회복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휴면세포가, 잠자고 있는 세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독소를 배출하면서 살아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다. 피부, 손, 발. 자, 독소가 배출될 때 피부는 저희 액티바이드 드셨을 때 어땠어요? 피부 간지러운 분 계셨죠? 이거예요. 독소가 배출될 때 피부가 가렵습니다.
가렵게 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긁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몰리죠. 그래서 일부러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가려운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부 발진 빨갛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발 습진 껍데기가 막 벗겨지죠. 세살간의 한이라고. 자, 뇌 머리가 어지럽죠. 좋은 열이 내가 생성이 되면요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겨울에 이제 도로에서 저희가 추웠다가 봄이 될 때 어때요? 녹아내리면서 아지랭이 피잖아요. 머리에 아지랭이가 필 때 이 어지러움 증상이 내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통 오죠. 왜냐면 자, 산소와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갑자기 혈액이 또 막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면 두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혈관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혈액의 순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아플 때처럼 산소와 혈액의 공급이 안 돼서 아파서 두통이 나온 것처럼 똑같은 청소가 되면서 쏟아져 나온 것들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 자, 눈이 침침하거나 눈 주위가 가볍거나 눈곱이나 눈물이 많이 난다. 우리 아픈 강아지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눈이 어때요? 젖어 있잖아요. 눈물 막 그쵸? 축축하게. 눈이 안 좋아, 애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눈 쪽에서도 다 이렇게 배출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은 또 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간이 또 재생될 때 이렇게 눈으로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폐, 기관지 여기는 이제 배출을 해야 되잖아. 내가 흡입한 이런 산소 이제 공기들 통해서 들어오는 이물질들, 독소들 이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성모가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뱉어내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 그다음에 마른 기침이요, 진짜 거의 토할 때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토는 안 나요, 실제로. 겁내지는 마시고요. 따뜻한 걸 그냥 드시면 기침 가라앉아요. 그래서 물을 항상 펜 드시는 분들은 물을 들고 다니시면서 기침 나올 때는 조금 더 건조하지 않게 빨리 배출이 될 수 있게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 통증, 메스꺼움, 구토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위가 안 좋은 부위가 실제로 영양소가 들어가니까 통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재생될 때 통증이 나올 수 있고요. 혈액이 돌 때 또 통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메스껍죠. 가스 때문에. 좋은 균과 나쁜 균, 백혈구와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 이들이 싸우니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에서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싸우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막 복부 팽만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스 차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방구도 엄청 나오고 그죠?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토 또 토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경련도 일어나게 되고요. 가스가 막 복부 팽만감이 일어나니까 아파요. 네. 그리고 싸운 시체들은 어떻게 해요? 솔솔을 빨리 내보내야죠. 그리고 이제 혈변도 보기도 합니다. 위나 아니면은 간에서 세포들이 모세혈관들이 재생이 되면서 옆에 있는 모세혈관을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보다 엄청 100분의 1보다 가는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변에 묻어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생식기 몸이 나른해지면서 허리 통증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와 방광 통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머 이거 나도 그랬어. 어머 이거 누가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죠? 머릿속으로 이런 때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관절도요. 좋아질 때 이게 통증으로 나오는 걸 관절염, 신경 이런 것들 다 통증으로 신경통, 관절염 이런 것들은 다 통증으로 나온다. 통증으로 나와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토, 아까 위가 배설하는 걸 말씀드렸고 설사 빨리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급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위로 토하고 아래로 싸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멀쩡해지잖아요. 이겁니다. 빨리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구토와 설사가 나오는 거죠. 변비는요.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 오죽했으면 장에 있는 수분까지 끌어갔어요. 세포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니까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익균을 다 부패시켜요. 나쁜 균들이, 유해균들이. 그래서 발효돼서 부풀다 보니까 누룽지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부풀어지죠? 그거랑 똑같이 똥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요. 그리고 엄청 나와요, 감기가.
처음에 냄새도 많이 나죠. 왜냐면 독소, 숙변들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가 되면서 방귀는 나오는데 냄새는 안 나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처음에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남편하고 같이 엄청 방구를 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탑쉐이프 먹을 때 또 나오더라고요. 방귀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선형으로 또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청소가 또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가스가 차니까 어때? 빈뇨도 생기겠죠.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빨리빨리 몸 바깥으로 수용성 독소들을 배출하는 게 바로 소변이에요. 그래서 빈뇨 많이 배출해야겠죠. 독소들을 우리 몸에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안 하면은요, 그 독소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전신을 타고 다 돌다가 다시 흡수돼요. 안 되겠죠. 차라리 소변 많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빈뇨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두통 아까 말씀드렸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이거는요,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세포까지 들어가는 영양 성분들을 많이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주니까 얘도 놀랬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온 전신으로 영양 성분들을 날라야 돼요. 그러려면 심장이 혈액이 막 펌프질을 해야겠죠. 이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잠이 오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뇌가 야근하는 거예요. 충분한 영양을 온몸에 공급하기 위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위장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핵망감, 설사, 위, 경련, 가스들 때문에 나오는데 이거 현대인들이 위가 안 좋은 분들이 10명 중에 6명이에요. 그래서 드시다 보면 이 현상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써놨고요. 자, 위가 또 좋아질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네. 그리고 식욕이 부진해요. 이제 좀 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부러 입맛을 떨어뜨려요. 왜요? 위장을 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인이 뭘 넣어줘. 그러니까 이걸 소화되는데 저희가 30%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소화를 또 할 거 또 넣어주고 쓰레기를 자꾸 넣어주네 주인이. 청소는 언제 하나? 그래서 입맛을 아예 그냥 떨어뜨립니다. 식욕 부진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독소를 배출할 때 미열이 나와요. 막 용 쓰는 거예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산이 증가된다는 얘기는요, 소화력이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소 분비가 안 돼요.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에서 우리가 1000가지 효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위산도 간이 안 좋은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산이 안 만들어지니까 소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연동이 안 됩니다.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우리가 들어는 보셨죠? 자율신경, 이제 소화, 그리고 이제 수면, 여기에 생명에 관련되는 게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연동 운동이 안 돼서 음식물들을 빨리 아래로 심장, 소장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그득한 거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안 좋은 거예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근데 좋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제산제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조금 쓰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위산이 증가가 돼서 내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좋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눕고, 이건 김기옥 사장이 모셨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우리 사장님이 디드링크 드시고 이게 눈으로 많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눈에 출혈이 나온 거 제가 그대로 사업자방에 올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눈은 이 시신경 그리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노폐물이 청소가 되면서 뱉어내는 거예요. 모세혈관에서 뭐 지방질이라든지 점액질이라든지 이런 독소들을 다 뱉어내는 게 눕고, 눈물, 점액질을 뱉으면서 침침해져요. 눈에 자꾸 뭐가 낀 것 같고 뭐가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통증도 나오겠죠. 압력도 느껴지고요. 피곤하죠. 눈이 막 뻑뻑하고, 그렇죠? 핏줄이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하고 아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눈은. 그래서 간의 상태가 내가 안 좋으면 노랗게 돼요. 이게 황달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래가 있는 것처럼 까치까치 뭐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급상으로 이렇게 출현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뜨거운, 아니죠? 뭐죠?
백찜질. 자, 그리고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3일째부터는 여러분, 온찜질 해주시면 빠르게 좋아져요. 근데 뭐 아프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울을 덜 보세요. 좀 신경을 덜 쓰세요. 이것도, 아니, 이거 눈에 터졌는데 계속 거울 보다 어떻게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신경을 조금 잠시 다른 데 집중하시고, 하고 뮤노게인 또 섭취하시면 가느다라 모세 혈관까지 확장이 되니까 빠르게 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거 보실게요. 먼저. 자, 액티바이드,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많이 보셨죠? 저희가 믹스커피. 자, 이 유리잔은 혈관입니다. 혈관. 자, 혈관 안에 혈액이 뭔가 좀 안 좋고 지방질, 그리고 설탕, 과당이 아니라 당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액티바이저가 들어가고 리스토레가 들어가서 독소들, 노폐물들 싹 분리하잖아요. 근데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전들, 이런 아까 호모시스테인 아까 얘기 나왔죠? 단백질, 독성질 이런 것들 끄집어낼 때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때 검사를 해, 혈액 검사를.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봐볼게요. 혈전을 녹이는 시기에 혈액 검사를 하거나,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또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죠? 이게 다 녹아서 나오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 수치, 이럴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염증 수치, 혈당 수치, 혈압 수치. 이때 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액티바이즈나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실 때 혈관 청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혈액 검사하면 이거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호전 반응이 있는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분도요, 이 데몬스트레이션 다시 해줘요, 다시. 그럼 다시 설명해요. 그러면은, 그렇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정상적인 분이시군요. 그리고 이게 이제 2주 정도 지나가면 좀 안정화가 돼요. 2주 지나고 나서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2주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요. 혈전에 함유되어 있던 당분, 지방, 독소 등이 녹아나와서 일시적으로 혈액에 섞여있기 때문에 이때 하니까 더 높아지는 거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폐물 독소들이 단 한 번에 피를 한 번 먹었다고 나아지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감, 아까 제가 안 하던 청소하게 되니까 피로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면의 변화, 이게 약간 잠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율신경,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3종으로 안 되시고 1년, 2년 드셔도 이제 이게 수면이 충족이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율신경이 많이 깨진 분들이에요. 나중에 긴급한 순서부터 다 뭔가 몸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나서 자율신경이 재조정이 들어갈 때 평상시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이럴 때 완전 너무 졸려요. 탑시에프 먹고 이 증상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졸림이 심해져요. 네. 그러니까 PM은요, 제품이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또 회복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탑시에프 먹으니까 또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넣어봤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잠이 얕고 자주 깨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 자율신경계가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놀라세요, 처음에. 갑자기 폐경되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실은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다시 젊어지는 걸로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자궁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자궁의 동맥에 혈액이 공급이 돼서 체온이 높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혈액이. 그래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와야 될 것들 배출될 거 나와야 되는 거죠.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나중에 어혈을 만들고 더 독소와 노폐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쏟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혈이 시작되고 생리가 다시 시작됐는데 폐경 드신 분들은 그냥 정말 정상적으로 끊어줘야 되는 시기에 마땅하게 딱 끊어지니까 계속 나오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주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뒤로 좀 물러날 수도 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이것도 나 어떡하지? 임신 아닌가? 어머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미안해요. 임신 아닙니다. 주기가 살짝 늦춰질 수도 있어요. 물론 별 하늘을 봤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체온 상승의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그 자궁까지 다 이게 혀를 뚫어준다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옵니다. 우리 몸에 열을, 체온을 높여주는 바로 열해독이기 때문에 온리 PM만 있어요. 여러분, 온리 PM만 책에 나오는 호전만은 다 나와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네. 자, 목마름, 갈증,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 너무 진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물을 너무 안 마셔요. 진짜 이러면은 막 신호를 보내요. 목말라 물 좀 줘 이렇게 갈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옵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돼요. 물 얼마나 드세요? 그럼 저 많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남은 시간인가요? 네, 남은 시간인데 남은 시간이 아니라 당황했어요. 물을 얼마나 드세요? 라고 많이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세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미리수 있잖아요. 저희 뭐 텀블러 여기 미리수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드시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바를 정자로 처음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독소가 배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코피 나오죠. 코피 나오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코피도 나오는데요. 내 정화의 통로, 몸속 병든 혈관, 탁한 혈액이 사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근피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 가장 약한 점막, 그게 코 점막이에요. 여기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뇌 쪽에 혈관이 막혀있거나 이럴 때 좀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와요. 애기들도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가 이렇게 좀 코피로 흘러있다든지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이거 알고 계시면 얘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례가 이게 이제 하루 종일 코피를 흘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꼭 이렇게 봉지에 휴지를 계속 이렇게 했다가 꽂았다가 버리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분이 병원에 가서 내과, 이비인후과 다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MR을 찍어봤더니 다발성 열공증후군, 이제 우리 강혜주 사장님 소비자 사례인데 다발성 열공증후군이라고 해서 뇌 속에 이 모세혈관이 꼬여 있는 경우래요. 근데 이게 코피로 나오는 하루 종일 코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너무 놀래더래요. 이런 경우는 조기 발견되기 너무 어려운데 이건 천운이다. 네, 다시 태어난 거다. 착한 일 많이 하셔라. 이러면서 그래서 코피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분에게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피부 변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피부에 뭔가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처방해주죠. 이럴 때 재생이 될 때 피부가 붉게 달아오고 진물이 엄청나요. 그리고 가려움, 통증, 각질, 퉁퉁 붓고 피부가 두꺼워져 이런 현상들을 몇 번 하셔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계속 몇 번, 30일 주기로 피부는 턴오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 번 하시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PM 사업자분들도 이거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발가락을 저리고 가렵다 말씀드리고 해다방 할 때 저희가 추위를 많이 타죠. 손발 되게 시려워요. 이거 되게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었는데 해다방 할 때는 저희가 오장육부에 이 혈액이 다 돌길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와 근육에 혈액이 안 가죠. 그러니까 몸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여기 오장육부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는 거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몸을 떨게 해서 몸의 체온을 올리려고 오한이 나오기도 하죠. 몸이 뜨겁고 열나고 땀이 나죠. 왜냐하면 영양 성분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온도가 계속 체온이 계속 39도, 40도 올라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땀으로 체온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아까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땀이 난다는 거고요.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요. 이런 분들은 요산.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암모니아, 요산의 냄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품도 많이 난다. 계속 몸속에서 정화가 되고 있다. 신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냄새 나죠. 몸에서도 냄새 나고, 입에서도 냄새 나고, 땀에서도 냄새 나고, 소변에서도 냄새 나요. 독소들이 뿜어서 나오는 거예요. 청소될 때. 심장 두근거리죠. 심장에 있는 혈관들이 청소가 되면서 혈액의 양이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두근두근하게 됐죠. 일주일 정도 두근거립니다.
또 이것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명 중에 2명 정도 우리나라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대요. 자, 부종은 염증이 내 몸에 많다. 아니면 수분 부족이다. 아니면은 내가 청소하는 기간, 신장의 기간이 약간 좀 쇠해진다. 이럴 때 부종이 나타납니다. 그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수분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염증 세포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종이 더 생기는 거고요. 자, 여드름, 뾰루지, 피부질환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깨끗해져요. 네, 깨끗해지고 한 번씩 몸이 안 좋을 때도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흉부 바깥쪽 흉통. 흉부 쪽은요, 위, 그 다음에 폐, 심장이 좋아질 때 이런 통증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려움증, 두드러기, 피부 염증, 피부로 나오는 것들은 다 간의 독소들 배출될 때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이 뭐 두드러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입 주변, 입안이 헐고 혓바닥이 혀가 이거는 호르몬 밸런스 맞춰질 때. 잇몸 질환은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잇몸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먹었을 때 저도 잇몸이 난 되게 치과를 전 딱 평생에 한 번밖에 안 가봤고 충치치료 딱 한 번밖에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치아 관리를 잘했어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잇몸에 막 염증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풍치가 조금 있었는데 이빨을 못 닦겠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마치 이 치아가 잇몸에서 들떠 있는 기분이에요. 붕 떠 있는 기분. 그래서 건들지도 못하겠고 염증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피해를 먹은 그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잇몸에는 염증들이 케어가 되고 있는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지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치아가 잇몸에 아주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돼요. 안착되는 느낌, 쫀쫀하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되고 풍치도 없어졌어요. 네. 얼굴이 그리고 드시다가 되게 시커멓게 변하면 놀라죠. 야, 너 좋은 거 먹는데 얼굴 시커매졌냐?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런 분들은요, 신장이 좀 케어될 때 시커멓게 나와요.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탈모, 이제 떨어져야 될 것들, 머리도, 이 두피도 세포예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세살발이 되면서 두피도 세살발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야 될 것들, 턴오버 되면서 떨어져야 될 것들 탈모로 나오는 거고요. 계속 탈모가 되진 않아요. 좋아져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머리숱 진짜 많아져요. 저도 예전에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따로 여기다가 별거 다 했어요. 뭐 갈바닉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영양 여기다가 스컬프 세럼도 여기다가 바르고 막 별거 다 했는데 아무런 효과 없어요. 그냥 이 영양소를 잘 주면요, 이 세포도 건강해져서 머리숱 저 엄청 많아졌거든요. 미용실 가면은 염색을 한 번으로 안 돼요. 2개 타야 된다고 저한테 짜증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건강해지면서 이 모발도 되게 풍성하게 변한다. 백발 새치 증가 일시적으로 세포가 바뀌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손발톱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담낭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톱이 시커매요. 근데 좋아집니다. 뽀얗게 바뀌고요. 코피 나신 분들이 있어요. 빈혈이 있는 상태. 이거 다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들으시고 그리고 고객한테 아니면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 다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책을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을 때 입이 마르고 콧물 많이 고고 위가 불편하신 분, 피가 많이 없는 백혈구 감소자들 이런 증상이 나와요. 꿈 많이 꾸신 분들. 자, 그리고 부비동염, 감기 걸릴 때 이렇게 축농증,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같이 나오신 분들, 갖고 계셨던 분들, 비염들 콧물이 늘고 진해져요. 그리고 막 재채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바로 딱 한 번에 좋아지진 않지만 서서히 좋아집니다. 또 굉장히 많이 좋아진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염증이 올라온다는 건 면역이 다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물, 림프가 배출을 시작했다. 몸살이 나고 피로감이 드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다시 재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약 드시는 분들 있죠. 감정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들은요 더 기복이 심해져요. 오르락 내리락. 왜냐면 신경에서도 독소들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니까 얘네들이 밸런스를 맞추기 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통증했던 부위 더 아프다.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깊게 눌렸던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다. 사례들 볼게요. 통풍, 우리 박희서 사장님이 또 제공해 주셨는데 이렇게 통풍이는 발이 아주 뚝뚝 부었죠. 절에 지면서 지금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저렇게 나온다. 굉장히 힘들어요, 통풍은. 근데 해다방을 많이 하셨어요. 해독 그 프로
콜라보링을 많이 하셨고 진짜 잘 견디고 지금은 너무나 깨끗해지셨고요. 발톱 색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검정 색깔인데 이렇게 좀 건강해지시고 이거 저예요. 여드름 먹고 나서 처음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원래 전 여드름성 피부였는데 이렇게 처음에 더 많이 올라 지금 깨끗해졌죠? 앞에 계신 분들? 네. 자, 그리고 이제 피부로 많이 나오는 걸 되게 좀 약간 생소해하시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괴로워요. 왜냐면 가려우니까 이게 밤에 잘 때 또 더 심해지거든요. 면역이 밤에 면역세포가 올라가니까 엄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막 긁는 거예요. 이 왼쪽 분은요 수술을 진짜 많이 하셨고 약을 몇 년 동안 진짜 오래 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 독소들이 다 피부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거의 6개월 넘게 저렇게 간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소가 배출될 때 빨갛게 나오면서 가렵다. 이거는 면역 반응이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가렵게 나오는 거고 이거 저예요. 이렇게 일반 독소 배출될 때 가렵지는 않죠. 하나도 가렵진 않았어요. 근데 1년 있다. 거의 나는 뭐 나올 게 없나 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일반 독소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 현상이고 이렇게 수포를 갖고 있는 포진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서 대상 포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수두 바이러스죠. 대상 포진도 그래서 가렵습니다. 엄청 가려워요. 근데 가렵지 않은데 포진을 갖고 수포를 갖고 있는 형태는 중금속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 그냥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부 쪽으로 나오는 건 간이 해독이 되고 있는 좋은 현상이다 라고 갖고 알고 계시고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선 이거는 이제 저희 회원방에 올려주신 거 제가 또 갖고 온 건데 건선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이 진물이 나고 진짜 이렇게 막 껍질을 벗겨주고 이러면서 좋아진 사례를 공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혼선 반응이 나왔을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토피예요. 아토피 리바운드 현상을 좋아지면서 진물이요 입으로 다 적실 정도로 나왔대요. 진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 그리고 의사가 병원에서 포기했고 뭐라고 했었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너무 절망 속일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마음 아프죠? 근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지금 새 사람이 됐죠. 얼마나 이 사람이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이요.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신경도 염증, 관절염 여기 이제 류마티스 이렇게 뼈 이쪽으로 나오는 것들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멍으로 나와요. 근데 세포는 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세포에 다 모세혈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모세혈관이 재생이 되면서 터지는 거예요. 터진 게 나오는 거죠. 피부 바깥으로 멈춰.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위에 어떤 분은 두통이 있는 분은 여기 머리, 이마 쪽에 올라왔다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노랗게 빠져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도 이제 관절염인데 무릎에 야 멍이 나왔어.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게 이 소리였던 거예요. 나중에 저도 알게 됐고 이런 현상들이 PM에서는 너무나 많다. 이게 바로 PM의 제품력이다. 호전 반응이 나오는 제품력이다. 저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이 이제 호전사를 갖고 온 건데 2달 만에 발바닥이 깨끗해지죠. 뭐예요? 발끝까지 영양이 간다. 혈액이 간다. 그쵸? 그래서 새살갈이가 되고 있다는 거, 어깨 통증, 호전을 겪고는 나오는 염증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바닥, 얼음처럼 차가웠던 곳에서 굳은 살이 새살갈이가 되고 있어요. 여기 염증이 나오고 있고요. 티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사마귀 티는 다 떨어져 나옵니다. 배출돼야겠죠? 다 배출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발이 재생이 되고 있고요. 새살갈이가 계속 되고 있다. 톤오버가 제대로 되고 있다. 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잘 쉬시고 몸에서 주는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신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좀 쉬려고 하는 게 감기를 눕히는 게 감기 몸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되고요. 물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수분 섭취 너무 안 되시는 분들 혼합반응 많이 나옵니다. 그 체온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양 성분들 자체가 흡수가 안 되는 몸이라서 플러시 반응 나올 때도 몸 전체가 빨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온을 낮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과한 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자제해 주시고 복용 양을 제품 양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잠깐 중단을 해 주시던가 3일 정도 그리고 괜찮으면 좀 반 정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으면 그냥 계속 드셔야죠. 네, 저는 계속 먹었어요. 네. 한 달 동안 탑시프 먹고 제가 예전에 있던 이명이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잘 때도 이 이명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진짜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했는데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완전히 또 언제 그랬냐지 감쪽같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을 수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즐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으면 일주일 이내 없어지기도 하고요. 길게는 수개월 1년에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걸 반복하게 나온다. PM은 이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M이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몸에 신호를 줘서. 그러니까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 검진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M 먹으면 어떤 분은 감기에 안 걸리나요? 암에 안 걸리나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기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리는 몸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몸을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몸으로 그리고 우리 몸한테 신호를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민감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호선반을 관리해 주실 때는 이렇게 책, 호선반의 책 갖고 계시죠? 네, 그거 그리고 단톡방에 초대하셔서 다른 분들, 다른 사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 호선반에 대한 안내들 호일러 법칙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영상들 좀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죠? 저희 책자 맨 뒤에 이거 있어요. 호선반은. 클로징 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좀 건강해지면 반드시 호선 반응이 나옵니다. 호선 반응이 안 나오는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PM은 그래서 호선 반응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믿고 드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이거를 좀 확신을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PM 제품이 들어간 다음에도 고객하고 일단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으면 뭐 이런 게 나오겠네요 라고 미리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책자를 어차피 테이블 미팅 하실 때 활용하시잖아요. 맨 뒤에 나와 있는 것도 활용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의 사업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달만 하시고 기본 3종 그리고 다른 제품들 전달만 하시고 그대로 방치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쵸? 그래서 나의 프랜차이즈 로열티 그리고 온라인 건물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공실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효과 나고 그리고 세포 회복 반응, 재생 반응은요. 우리의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바로 PM 아이템, 사업의 아이템이 갖고 있는 강점 혁명입니다. 호선 반응과 함께 전달되었을 때 진짜 PM 제품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드셔보세요. 먹다 말다 저녁 주스는 리스도 안 먹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드셔보시고요. 체험담을 또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데모스트레이션 하시면서 우리의 제품력을 전달해 주시고